좋아요, 구독.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리가캠 바이오 준비해 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파라다이스 선정해 주셨네요.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리가캠 바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에서 리가캠 바이오로 사명을 변경을 한 바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함께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리가케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이오주를 보실 때 단순하게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기술력이 얼마나 있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신약을 본다라면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기존에 계속 개발을 잘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뭐 HLB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주사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맥 주사제를 이제 피하 주사제로 계속 변환시키면서 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이게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계속 확대되면서 적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본다라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진출을 했고,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좀 좋은 임상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기술 수출 계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누적 금액으로만 따져도 6조 5천억 이상 기술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었고, 또 신규로도 계속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의 약을 기반으로 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임상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이제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도 좋은 임상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뭐 좀 작은 학회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학회에 가서 뭔가를 부스를 만들고 또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는 내용이 자신 있으니까 참여를 하는 거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지 우리 약 망했어요를 홍보하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기업은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신규 수출도 계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아직 좀 덜 반영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바이오주들은 어찌되었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뭐 약이 정말 개발이 돼서 뭐 소비자들한테 환자들한테 투여가 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정말 비싼 가격으로 투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게 한번 실패를 하게 된다라면 이게 효과가 생각보다 낮다라고 판명이 된다라면 그동안 투자된 금액은 다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오리온 그룹에 편입이 됐다는 부분들, 그러면 오리온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그런 것 자체가 뭐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 모르겠지만 또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0%대 금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5%대에 있는 게 한 3% 후반 정도, 우리나라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뭐 2%대로 제한된 금리 인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자금 조달하는 데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어떤 협업 관계가 진행된다는 부분들도 뭔가가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협업 관계를 진행하는 것이지, 회사의 내용이 별로라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상당히 주가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번 4월 달에도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제한된 조정, 그러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저항대, 매물대가 한 7만 원 정도
한 7만 5천 원, 7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상승 추세대로 전환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봉을 본다라면 이제 신고가 패턴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단기 목표가는 8만 5천 원 그리고 6만 2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약간 조정 시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레고캠 바이오죠. 예전 네. 사명이. 지금 리가캠 바이오가 어쨌든 경쟁 업체죠. 그 알테오젠도 관련 분야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을 보면 조금 재밌더라고요. 알테오젠은 대략 한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리가캠 바이오는 아직 2조 원대란 말이죠. 이렇게 지금 저평가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유가 어떤 거 있다고 보세요? 뭐 각자 이제 이슈가 좀 다른데 어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M&A에 어떤 기대감들 좀 있었던 것이고 또 주사제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아 생각하고 있고 바이오주들은 한 번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HLB 같은 경우도 작년 그 12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3만 원 하던 주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만 원대까지 조정이 받아서 10만 원인 것이지 12만 원대까지 한 3개월 만에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여름부터 상승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한 4만 원 하던 주가가 어쨌든 1차 상승하고 2월 달에 또 좋은 이슈가 나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직은 덜 주목받았다. 뭐 주가 수준만 본다라면 작년 그 여름, 그러니까 가을이죠. 10월 달에 한 3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한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오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저는 아직은 더 상승할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쟁업체 대비해서도 전혀 기술력이 밀리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리가캠 바이오는 어쨌든 아까 제가 살짝 질문드렸던 거 있죠. 뒷심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뒷심이 강하려면은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라고 그러죠. 이제 빅파마라는 게 이제 덩치 큰 제약사들에 대해서 많은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리가캠 바이오 보니까는 많은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오리온이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서로 치고받고 하더라고요. 오리온 주주들은 왜 하필 제약바이오를 하냐. 네. 너네도 힘든데. 근데 또 리가캠 바이오 입장에서도 주주들이 왜 하필 오리온이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유창희 대표님 생각에서는 이 인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어떤 회사가 들어와야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리온 그룹도 저는 좋은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리온 그룹도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리가캠 바이오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충분히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뭐 큰 기업을 상대로 뭔가를 기대 언덕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바이오 기업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것이지 이게 누가 좋다 안 좋다를 따질 건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약 개발이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승부주 리가캠 바이오 만나봤고요. 이어서 관광주 승부주도 만나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네요. 이 종목 요즘 좀 지지부진해요.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파라다이스는 보시면은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듯이 관광이나 숙박, 카지노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분기 호실적이 지금 나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호실적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다음 달 6월부터 해서 이제 아시안 그 팝 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음악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파라다이스에서도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요,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 가족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술적인 행사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조금 재편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보시게 되면 14,300원부터 해가지고서 위로는 여기 15,300원까지 해가지고 요 안에서 지금까지 박스권에 한 달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준비를 했다. 즉 영업이익이 좋은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오늘 시초가 정도 해가지고 15,410원 정도에서 사시게 됐을 경우에 상단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6,800원까지는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16,800원 정도 요 라인까지가 갔을 때 한 번 정도 보통 조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의 종목의 특징은 지지와 기반, 그다음에 저항 각각 한 번씩은 반드시 찾고 거기를 건드리고 그다음에 한번 올라가면 올라가고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임이 변동이 심하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손절도 했을 경우에 만약에 15,300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싶을 때는 여기서는 우선은 좀 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즉 지금 15,300원이 아니고 여기는 잘못 나왔는데 14,300원입니다. 14,300원대에서 손절을 하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파라다이스를 이제 잊혀졌던 파라다이스를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실적이 낙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네. 하나 웃긴 거는 파라다이스를 보면서 요즘에 중국 소비주 인기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파라다이스는 일본 소비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중국 관광객이 늘었을 때는 파라다이스가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다가 일본 관광객 수가 늘면서 VIP가 급증하면서 이제 합작사가 있죠, 일본에.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가 빛을 보는데 근데 더 답답한 거는 이제 실적은 낙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왜 낙원이 아닌가요? 아.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강원랜드나 GKL 같은 다른 카지노주들하고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한번 사이클을 크게 타면은 굉장히 밑으로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게 실적이 어떻게 되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이 이게 그 어느 정도 굉장히 긴 파동을 가지고 있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카지노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익 이상을 반드시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가지고서 가는 그런 종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세를 가지고서 뭔가를 차익을 내고자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 들거나 자칫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큰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는 자리인 만큼 여기서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